자, 거기 이제 1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공고. 우리 아까 이제 매수 청구권에서는 요건이 두 가지 필요하죠. 10년이 경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도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죠. 2000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권리 구제를 쭉 해주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지방의회의 해제 공고라는 제도입니다. 지방의회 해제 공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되면은 요 해제 공고의 요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매수 청구권에서는 일단 10년이 경과를 해야 되죠. 10년이 무조건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7년, 8년, 뭐 5년, 6년만 돼도 충분히 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무조건 10년이 경과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이럴 때는 10년이 굳이 경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이게 첫 번째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매수 청구권에서는 지목이 뭐인 토지만 구제를 해줍니까? 대인 토지만 구제를 해주니까 나머지 전, 답, 과수원도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요건은 10년이 경과를 한 경우, 이럴 때는 즉 지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두 번째는 10년이 경과했을 때, 이럴 때는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권리 구제를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토지들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 지자체장이 우리 관할구역 안에 이러한 토지가 있다라고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준다. 보고를.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고, 이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다시 지자체장에게 야, 이거 해제하는 게 좋겠는데 라고 해제 권고를 합니다. 해제 권고. 자, 지자체장은 지방의회한테 이러한 토지가 있다라고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고, 그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합니다. 해제 권고를. 그래서 이 해제 권고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보고를 합니다. 90일 안에. 그 다음에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제하라고 했으니까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관리계획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 이 관리계획 결정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을.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장은 트, 꽝, 시, 군을 말하는데, 만약에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이 시장 군수라고 하죠. 시장 군수. 자, 해제 권고를 받으면은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죠.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거기 체계도를 보시죠. 체계도를. 체계도에 보면은 그 관리계획 결정권자 밑에 원칙은 특강시군이 뭐라 합니까? 그 체계도에 그 결정고시 그 밑에 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관리계획에서 결정고시에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써져 있지. 거기 뭐 보지도 않고 특강시군 하시고.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죠. 관리계획 결정하는 사람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러면은 이 시장 군수는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시, 도,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 군수는 광명시장, 안양시장, 뭐 이런 사람들은 대도시시장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가평 군수 이런 사람들은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해제 권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 군수는 해제를 위한 관리계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결정을 못하니까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역시 1년 안에, 신청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제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지사가 결정한 거를 시장 군수가 해제를 못하니까 결정한 사람이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결정한 도지사가 해제를 해야 된다. 이걸 표현하는 중요한 엄청 유명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결정한 사람이 해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사자성어입니까? 결자 해지가 아니라 결정 해제라 이런 게 있어요. 결정 해제. 결정한 사람이 해제해야 된다. 결정 해제. 이 시험에 2번 나왔죠. 이거 만들어지고 나서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이게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공고를 받은 사람이 시장 군수일 때는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해제를 못하죠. 그래서 결정한 도지사가 해제를 해야 된다. 그게 결정 해제. 이 도지사가 1년 안에.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지방의회 보고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자 한번 책을 보죠. 196페이지. 지방의회 보고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여기 써놓은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 특광시군. 지자체장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밑줄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파란색 글자 첫 번째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게 첫 번째 경우 또는 동그라미 또는 그 고시일부터 밑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두 번째는 10년이 경과했을 때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했을 때는 지목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 보고 밑줄 해당 지방의회 보고 맨 끝에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가로가 있죠. 국장이 결정 고시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되죠. 이건 뭐 참고로 보셔도 되는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의회한테 보고하죠. 특광시 군이 보고를 하는데 국장이 결정한 걸 자기가 보고를 해가지고 해제를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국장이 결정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빼고 나머지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해제 공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게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밑줄 해제를 공고 지방의회는 해제를 공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돼 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공고받은 잘 보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만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요거는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만 하거나 그 뒤에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거는 시장 군수.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그 결정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요까지는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서 참고해서 해제 공고의 절차가 나오는데 자 보면은 요게 좀 읽어야 되는데 자 197페이지 안에 요거 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이 사람들을 지자체장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중 첫 번째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세습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요건은 두 가지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치가 안 된 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매년 지방의회 정례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협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 보고 의무 보시면은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중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해서는 최초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거기 밑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보면은 지자체장이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줬죠. 근데 이게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초 보고한 때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계속 보고를 해줍니다. 2년마다. 그 다음에 3번. 지방의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며칠 안에? 밑줄 90일 안에. 보고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90일 안에 해제 권고하는 서면을 지자체장에게 보내야 한다. 그래서 보고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다시 지자체장에게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 보시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밑줄 1년 안에. 해제 권고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안에 사유를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참고로 6개월 안에 해제할 수 없을 때는 사유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이렇게 결정해제라고 이렇게 써두시면 되죠. 결정해제. 그게 결정해제입니다. 자, 해제 권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앞에?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해제 권고를 받은 겁니다. 시장 군수가. 이럴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제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하죠. 해제 신청을.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 역시 마찬가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그렇죠?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2번, 3번이 바로 이 결정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2번, 3번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요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두 번째 10년이 경과했을 때 N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보고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자체장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권고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장이 도지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해제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해제를 할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해제 권고라는 제도입니다. 해제 권고. 그 다음에 198페이지 해제 신청이 나오죠. 해제 신청. 자, 여기서도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자, 우리 아까 보면 여기 매수 청구권에서는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죠. 그럴 때 매수 의무자는 무조건 사줍니까? 사줄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결정하죠. 그러니까 사줄지 말지, 매수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체는 시행자라든지 특광시군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청구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회 해제 공고라는 제도도 보면은 여기 지자체장이 의회한테 보고하고 그 의회가 다시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해제 공고를 하고. 즉,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을 때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결정을 해놓고 사업 안 하면 답답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 내 땅에다가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막 사업을 안 하고 방치를 했을 때 진짜 답답한 사람은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건 이때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직접 합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자, 마지막 제도는 요건은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입니다.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 자, 요건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10년이 경과하고 추가로 플러스, 여기서는 요 또는이었어. 또는 요 두 가지가 해제 공고에서는 또는인데 여기서는 and. 10년이 경과하고 두 번째, 실효 시까지. 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실효는 얼마가 경과하면 실효하죠?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죠.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니까 실효 시까지 집행 계획조차도 없는 겁니다. 20년이 될 때까지 단계별 집행 계획상 집행 계획조차 안 만들어져 있을 때, 요걸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했고 실효될 때까지 집행 계획조차 안 만들어져 있을 때, 요게 이제 한마디로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 요럴 때 이제 뭐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죠. 요럴 때는 이제 소유자가 움직입니다. 소유자가. 자, 토지 소유자가 맨 처음에 누굴 찾아가냐면은 이반권자를 찾아갑니다. 이반권자. 자, 이반권자에게는 이반을 신청할까요? 해제를 신청할까요? 이반권자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해제해달라고 이반을 신청합니다.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이반을 신청하죠. 그러면은 이반권자는 3개월 안에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이 이반권자가 이반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굴 찾아가냐면 결정권자를 찾아갑니다. 결정권자. 결정권자한테는 이반을 신청할까요? 해제를 신청할까요? 해제. 그러니까 이 결정권자는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해제해줘 라고 해제를 신청합니다. 해제를. 그래서 이반권자가 3개월 안에 안 하면은 이 소유자는 이제 결정권자를 찾아가는 거죠. 결정권자에게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해제를. 그러면은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2개월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또 결정권자가 안 하죠. 결정권자가 안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국장을 찾아갑니다. 국장. 자, 국장에게는 이반을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해제를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해제 심사. 해제 심사를. 이 해제 심사를 신청받은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장은 자기가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이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결정권자에게 해제 권고를 합니다. 해제 권고를. 자, 이반권자한테는 이반을 신청하고 결정권자한테는 해제를 신청하고 국장한테는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권자는 3개월 안에 이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권자는 2개월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국장은 자기가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결정권자한테 해제 권고를 합니다. 해제 권고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국장이 직접 해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는 국장이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제를 해야겠죠. 이게 마지막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매수 청구권, 지방의 해제 권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까지 이 세 개 중에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는 한 페이지에 딱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죠. 강의 노트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반드시 문제는 한 문제는 나오니까 꼭 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최근에는 요 뒤에 두 가지, 최근에 만들어진 요 두 가지 제도들이 시험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매수청구권보다는. 매수청구권은 2000년대에 만들어지고 거의 20년이 지났으니까 요거는 시험에 낼 만큼 거의 다 냈습니다. 지금 뭐 나오면은 기출문제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나올 만한 건 다 남아 있으니까 이제 나온다면 요 두 가지 정도가 훨씬 더 출제 비중은 높다는 거. 최근에는 요 두 가지.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 거 198페이지 한번 읽어보죠. 4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해서 가로 1번 토지 소유자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이반 신청 나오죠? 이반 신청. 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미출, 10년 이내.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라고 돼 있으니까
10년이 경과하고 추가로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밑줄,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거기까지 밑줄.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그래서 10년이 경과하고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요걸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요거 사업에 움직임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밑줄, 소유자.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누구한테? 밑줄, 입안권자에게. 입안권자에게는 입안을 신청합니까? 해제를 신청합니까?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밑줄. 그래서 사업에 움직임이 없을 때는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3개월 밑줄,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대한 해제 신청이 나오죠.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누구한테? 결정권자 밑줄.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입안을 안 했을 때는 이제 결정권자를 찾아가는 거죠.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밑줄, 해제를 신청. 결정권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해제를 신청합니다. 해제를. 그 다음에 가로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밑줄, 2개월 안에. 결정 여부를 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5번. 국장에게 대한 해제 심사 신청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밑줄, 국장에게. 국장에게는 뭘 신청하죠?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렇죠?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청을 받은 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밑줄, 결정권자에게 맨 끝에 해제를 공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가로 여시고 직접 해제 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죠. 직접 자기가 해제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한테 해제를 공고합니다. 해제를 공고. 그 다음에 3번. 해제를 공고받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60일, 60일 이런 게 밑에 나올 겁니다. 대통령령에는. 그런 것들은 6개월이었나? 뭐 그런 것들은 일단은 참고로 하십시오. 이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그 조문해서 쭉 써놓은 겁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법조문도 다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참고로 하죠. 참고로. 그래서 요건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경과 조치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이렇게 요까지 권리 구제 절차 3가지. 그래서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지방의 해제 공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까지 요 3가지 제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 구제 절차니까 시험에는 뭐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거의 매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203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죠.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한 매수청구권, 지방의회 보고, 해제 신청 이러한 제도들은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나서 설치를 안 했을 때 이런 제도들이 나오는 거죠. 설치를 안 했을 때. 자,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뭐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을.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래서 이 시설 사업은 국계법에서 배우는 거고, 개발 사업은 우리가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면은 이 사업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셋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세 가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맨 처음에 뭐 한다고 했죠?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 뭐 합니까? 계획 만들어야죠. 계획. 책에도 뒷페이지 보면 세 가지 사업을 비교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 사업은 관리계획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요거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관리계획 4번. 즉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이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다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내용.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 자, 그리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 싹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항상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듭니다. 자, 시설 사업 할 때는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죠. 단계별 집행 계획.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고 나서 뭐 하죠? 네, 사업 누가 할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를 지정.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뭐 만듭니까? 실시 계획을 작성하죠. 실시 계획을 작성.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뭐 받아야 되죠? 인가받고 고시하죠.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인가받고 나면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죠. 준공검사 받고 그 이후에 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 요렇게 사업을 시행한다. 요렇게. 예.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시행자 지정하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 실시를 하게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는다라는 거. 자, 처음으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얼마 만에 만들죠? 3개월. 원칙이 3개월 안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3개월 안에.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계획을 만들 때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이죠. 자,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연차별 계획으로서 이 단계별 집행 계획 안에는 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죠.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이. 자, 요게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이고, 이렇게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시행자를 정하죠. 자, 시행자 원칙은 누가 시행자죠? 입안권자. 네. 입안권자 누굽니까? everybody. 원칙은 특, 꽝, 시, 군인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그래서 입안권자, 즉 행정청이라고 했죠. 행정청. 행정청이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자인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들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비행정청은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서? 지정을 받은 경우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비행정청 중에서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 그게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시행자가 입안권자, 특, 광, 시, 군, 국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인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들도 시행자가 될 수는 있지만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의 경우에는 동의요건까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이거 누가 만듭니까? 요거는 3년 안에 하자, 요거는 3년 이후에 하자,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시행자. 사업할 사람. 그 시행자가 원칙 누굽니까? 입안권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가 만든다라고 했죠. 입안권자 누구죠? 에블바디. 특, 광, 시, 군이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에 사업에 착수가 없죠.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2년 안에 아직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아예 수립을 안 했을 때, 이럴 때. 두 번째는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사업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 기간 동안에 토지를 활용합니까? 토지를 활용하죠.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게 비실이, 이게 비실이. 아까 튼튼이랑 비실이, 요 구분하셔야 되죠? 요 비실이. 여기는 언젠가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학교, 철도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토지를 활용하다가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철거를. 도로 만들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철거가 용이한 비실비실한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한다라고 했었죠. 이 비실이들이 첫 번째가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작물,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거. 요렇게. 그래서 아까 튼튼이에 있는 3층에 단독, 3층에 1종근생, 3층에 2종근생, 공작물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튼튼이에다가 이런 거 가설 건축물을 살짝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튼튼이는 아까 매수 청구에서 나온 거죠.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연할 때, 이럴 때는 아까 튼튼이로 토지를 활용하는 건데 여기는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사업할 때까지 토지를 활용하자 이겁니다. 사업할 때까지. 사업할 때는 이거 철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니까 비실비실한 거 지어가지고 토지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는데, 실시계획 인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자, 실시계획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죠? 만든 사람이? 시행자. 시행자가 입안권자죠. 그럼 만든 사람이랑 확인해주는 사람은 동등한 레벨의 사람이니까 한쪽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높아야겠죠. 입안권자가 만들었으면 결정권자가 인가해야죠.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인가하는데 예외적으로 여기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받는데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 실시계획 인가받았죠. 인가받고 나면은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 자,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이걸 시행자 보호 조치라고 해서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특권. 시행자에게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특권을 줍니다. 첫 번째,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상으로 관계 서류를 부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네 번째, 이해관계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 제한을 받죠.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검사는 시, 도, 대도시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죠. 나머지 내용들은 책으로 한번 보죠. 자, 203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만듭니까, 이거?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 수리권자 옆에다가 입안권자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입안권자. 그러니까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칙, 특, 광, 시, 군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뭘 포함해야 됩니까?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돈에 관한 거,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얼마 안에? 밑줄 2년 이내.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법률이 뭐다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밖에 우리는 안 배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재촉지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재촉지구.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정비구역 여러 개 묶으면은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지도 같은 데 보면 이게 자주 나옵니다. 촉진지구 이런 거, 재정비 촉진지구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신 적이 없나? 재촉지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 다음에 2번에 예외 보시면은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이 사람들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언제냐면 자기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특광시군한테 의견을 들어서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나오죠.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요거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하죠. 1단계는 얼마 안에? 3년 안에.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정 나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밑줄 매년 2단계 집행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을 1단계 집행계획의 밑줄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처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요거 4년 차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년 차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에 들어갑니까? 2단계에 들어갑니까? 2단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1년이 지나는 거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4년 차에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이 이제 3년 안으로 들어옵니까? 네. 그러니까 요 2단계에 원래는 있었는데 요걸 검토를 해가지고 3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요걸 1단계로 포함을 시켜주라는 거죠. 이렇게 매년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3번 공고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나오죠. 자, 원칙 누가 시행하죠? 입안권자, 행정처.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원칙은 시행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예외적 시행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 예외적 시행자들까지도 이 원칙에 넣은 겁니다. 행정청으로.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시행하는데 둘 이상 나왔습니다. 둘 이상 어떻게 합니까? 둘 이상. 협의, 그렇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공법.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죠. 싸웁니다. 관할이 같을 때는,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번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그거죠. 그래서 원칙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준다는 거. 이렇게. 3번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장은 국가계획 밑줄 하시면 되겠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거기 밑줄 하시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 광, 시, 군한테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특, 꽝, 시, 군인데 둘 이상일 때는 협의가 안 될 때는 위에서 시행자를 지정을 해주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요 단계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까지를 저는 여기 원칙의 행정청으로 설명한 겁니다. 원칙의 행정청. 그 다음에 4번 지정받은 자의 시행 그 옆에다가 비행정청이라고 써두시면 되겠죠. 비행정. 4번에 지정받은 자의 시행 해서 거기 옆에 비행정청. 그래서 206페이지 4번 지정받은 자의 시행 그 옆에 비행정청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원칙은 행정청이 사업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비행정청들은 뭘 받아서? 네, 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그래서 위 1, 2의 1-3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와 자의 외의자는 행정청 외의자 비행정청은 다음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장, 지도자,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밑줄 지정을 받아 그냥은 안 되고 지정을 받아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박스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묶어가지고 제가 민간이라고 써두시라고 했죠. 가로 2번의 맨 앞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거기를 가로로 묶고 그 옆에다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걸 가로로 묶고 거기다가 민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대상 토지 얼마?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뭘 해야 됩니까?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죠. 민간은. 그래서 그 밑에는 공공이 써져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이 사람들은 행정청.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자가 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행정청이지만 공공까지도 빼고 진짜 민간들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지워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실시계획 나오죠.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 누가 만들죠? 시행자가. 네,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 자, 실시계획 인가.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누가 인가합니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국장이 인가하고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 여기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고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가로 5번 이런 것들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때 실시계획 인가에서도 이걸 조건부로 인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할 수 있고 요 인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할 때는 조건은 미래의 이행 여부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조건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받아놓는 돈이 있었는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돈이 이행보증금,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죠. 그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 20%로 하고 이행 여부가 확실한 공공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행 안 할까봐 받아놓는 돈이니까 이행 여부가 확실한 공공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하거나 실시계획 인가받은 내용이랑 다르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려 이게 원상회복 명령을 하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고 사업을 하거나 실시계획 인가 받은 내용이랑 다르게 사업을 했을 때는 원상태로 돌려. 그게 원상회복 명령. 근데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도 안 하죠. 그럴 때는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거. 그거 뭐라 했습니까? 행정대집행 한다라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그거. 이렇게. 근데 여기보다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시험 문제 훨씬 많이 나오니까 제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209페이지 4번 실시계획의 실효 요거는 1, 2월 달에 안 했죠. 요게 이제 올해 처음 생긴 건데 한번 밑줄을 쳐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노트에도 없습니다. 이건 자, 실효 그죠? 실효 나오면 이제 나와야 되는 말이 뭐죠?
다음 날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이걸 가로 안에 밑줄에 넣으십시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자체를 엄청 늦게 만든 겁니다. 실시계획을.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10년 이후에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가 실시계획의 고실부터 얼마 안에? 밑줄 5년 이내. 5년 이내에 그 밑에 줄에 공치법에 따른 고디의 밑줄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밑줄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는다. 밑줄. 그래서 안 그래도 실시계획을 늦게 만들었는데 사업을 할 때 제일 첫 단계가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는 토지들을 수용을 해야 될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 수용의 첫 걸음이 수용 보상금에 관한 협의,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5년 안에 빨리빨리 하라는 겁니다. 사업을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은 아까 매수 청구 이런 것들 청구를 못 하니까, 안 그래도 실시계획 인가를 늦게 받았으면은 재결 신청부터는 진행을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시계획 인가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요거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시계획의 효력이, 실시계획. 지금 보는 거는 요거 실시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킨 겁니다. 실으시는 거. 실시계획이. 아까 20년은 기반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뀐 그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고, 지금 보시는 거는 요거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 20년은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20년. 근데 지금 보시는 요거는 실시계획.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7년 경과후 실효 나오죠. 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밑줄 5년이 지나기 전에, 아직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결 신청은 안 했죠. 재결 신청은 안 했지만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면적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권한을 확보, 3분의 2 이상에 대한 권한이나 소유권을 확보를 했죠. 그럴 때는 요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줍니다. 7년까지. 그래서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밑줄 7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효가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자체를 늦게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의 절차는 일정 기간 안에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얼마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까? 5년, 원칙은 5년. 재결 신청 원칙은 5년 안에.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죠.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근데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안 하면은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시계획 효력이. 그 다음에 5년 안에 재결 신청은 안 했는데 그 5년이 되기 전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권한을 확보했죠. 그럴 때는 재결 신청을 얼마 안에? 7년 안에. 7년 안에 안 하면은 역시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요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실시계획 효력의 유지 나오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모든 밑줄, 모든 토지, 건축물, 토지에 대한 정착한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죠. 이럴 때는 실효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자, 그래서 수직선 상에서 다시 한번.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개정되고 나서 그 개정된 내용이 그 해에 바로 출제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시험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의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이후에 여기 있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사람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시 계획을 인가받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실시 계획 고실로부터 재결 신청은 원칙 얼마 안에 해야 되죠? 5년 안에. 5년 내에 이 재결 신청을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시 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키죠. 그 다음에 자 5년 내에 재결 신청은 안 했습니다. 재결 신청은 안 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면적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한을 확보했을 때 N은 이 재결 신청 기간이 얼마로 바뀝니까? 7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7년 안에 재결 신청 안 하면은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 근데 재결 신청을 안 했는데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죠. 그럴 때는 실효가 안 됩니다.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효력이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 재결 신청은 장기 늦게 이거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안 했을 때는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효가 되고, 5년 안에 재결 신청은 안 했지만 면적 3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을 때는 7년 안에. 근데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을 때는 실효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실효 시기 이게 나오는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자, 요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언제 없어지냐 이 말입니다. 자, 방금까지 한 거 5년, 7년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오는 실시계획의 효력이 언제 없어지는지, 그러면은 이 실시계획의 효력이 없어졌을 때 맨 앞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없어질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위에 5년, 7년 이런 것들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기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거 가로 3번 실효 시기에 나오는 거는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할 거냐. 관리계획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면은 관리계획은 그러면 언제 없어지는데,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계획은 원칙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되고 나서 얼마 안에 효력이 상실합니까? 20년. 그래서 첫 번째,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밑줄 20년이 되기 전, 박스 안에 보시면 빨리 박스 안에 210페이지 박스 안에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자, 그러니까 요거 5년 아니면 뭐 7년 요런 시점들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20년이 되기 전이죠. 되기 전에 5년, 7년 이 기간이 도래를 하면은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20년까지 유지를 해주고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칙 그대로 되는 거죠. 그 점점 뒤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원칙 그대로. 그러니까 이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시점이 20년 전일 때는 20년까지는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유지됐다가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근데 거기 이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밑줄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이후 밑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러니까 5년, 7년 이런 기간들이 20년 이후 시점 이때라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밑줄.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거나 폐지된 날, 그때부터 관리계획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면은 관리계획의 효력은 20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데, 요거 실시계획이 실효되거나 효력이 폐지되는 순간이 20년이 된 이후에는 그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거나 폐지되는 그날,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이 다음 날 잃어버리면은 5년, 7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다음 날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다음 날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뭐 1번, 2번 요거는 실시계획 효력을 어떻게 할 건지, 실시계획.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안 한 경우로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했을 때는 7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결 신청을 안 하더라도 모든 토지나 건축물,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는 효력이 유지가 되죠. 효력이.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계획이 실효되거나 폐지됐을 때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20년 이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거나 폐지됐을 때는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일 때는 실시계획의 효력이 폐지되거나 실효될 때 같이 관리계획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행담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조건부로 인가할 때 담보,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해야 되는데 공공들은 이행 안 해, 담보 안 맡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원상회복이랑 행정대집행에 관한 내용들까지 요거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 가면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의 열람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냥 실시계획의 고시, 관련 인허가의 의제 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할 겁니다. 214페이지까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시행자에 대한 지원 나오죠. 시행자에 대한 지원. 자, 이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들은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몇 가지 혜택을 줍니다. 이러한 혜택들. 요 특권들을 누리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것들 몇 개 하고 조금 쉬죠. 자, 첫 번째 분할 시행 나오죠. 저는 이제 5번에 쓴 겁니다. 5번에 쓴 거. 그래서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밑줄 분할하여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분할해서 사업을 할 때는 요거 실시계획을 분할된 지역별로 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관계서류의 열람. 저는 여기 3번에 써놓은 거. 무상열람 3번에 써놓은 거. 그래서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죠. 무료로. 그 다음에 서류의 공시송달.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송달에 가름해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걸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 비행정청은 이걸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죠. 충분히 사람이 어디 사는 줄 알지만 모른다고 하고 막 서류 송달한 걸로 봐주고 이래버리니까 이럴 때는 그냥은 안 되고 국장이나 시도 대도시로부터 뭐 받아야 됩니까? 승인. 비행정청은 승인 받아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216페이지 5번 먼저 보죠. 5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 나오죠. 요거 저는 이제 6번에 써놓은 거.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하면 안 됩니다. 도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국공유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은 사업이 막 지체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팔았을 때는 효력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안 한 게 요 두 가지죠. 수용이랑 출입이랑 일시사용. 요거는 설명할 게 조금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